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가요,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은 마두로의 협조로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즈음에서 지난 2025년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서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국민께 드렸던 글을 다시 공유해 드립니다. 아무리 다수의 정치 세력이라도 국민의 눈이 있고 선거가 두려웠다면 수십 번의 탄핵과 민생 예산 등을 무참히 삭감하는 등의 무도한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부정선거라는 뒷배가 있으니 가능했던 짓거리였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칼에 찔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는 입증을 국민더러 하라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법관의 논리를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살인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선견지명이 과시화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새해 초, 즉 2025년 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6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2025년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서 자필로 작성한 내용인데요. 다 생략하고요.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 몇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의 그런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토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고 정상적인 국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지요. 전시와 같은 우리 국토 공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 외외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위기 상황입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부정선거로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된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혼자 뛰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지요? 미국의 2020년 대선도 중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긴급 체포해가지고 생포했지 않습니까? 아마 마두로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밝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면책을 받겠죠. 자, 이제 지금 FBI와 CIA가 지금 이런 부정선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AOF이 언제 생겼습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10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설립되고 2014년 5월 20일 날 세계선거관리협의회 고문단이 발족이 됐죠. 국회회관 식당에서 고문단이 발족이 됐는데 A의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그리고 10명의 고문단이 있었는데 이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6개 신문사의 논설위원들, 편집국장, 대기자들이 참여했고요. 정치인들은 그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그리고 유인태 국회의원이 그 당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다 함께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6명의 언론인들 중에는 이미 지금 2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4분은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잘 알 겁니다. 김무성이도 잘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VON인가요? VON 대표가 이 부정선거 명단을
김미영 VON 대표가 부정선거 핵심 5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당시에 윤호중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당시 윤호중이 사무총장이었죠, 민주당. 그리고 전 선관위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조혜주, 그리고 이해찬 씨는 베트남에서 객사했지요. 그리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했던 고한석이, 그리고 전 민주연구원장 했던 양정철. 예. 이들이 부정선거의 핵심 5인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김미영 VON 대표가 이 얘기 했는데 왜 김미영 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고발하지 않을까요? 이 자들이 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차 씨는 베트남에서 객사를 했는데 객사했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추론이 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를 밝혀야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지난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면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AF과 분당 판교에 있는 미루 시스템 좁혀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